자, T2반 보충 강의입니다. SAT 임팩트의 136번, 137번 보실까요? 자, 문제 유형을 좀 보시면 유형을 어휘를 고르는 것이 있군요. 어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답게 풀고 빈칸 추론은 빈칸 추론답게 풀어야죠. 어휘 문제 푸는 방법은 우리가 링스킬 배울 때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어휘 문제 풀이법은 표환, 동반, 추론입니다. 혹시 강의가 생소한 학생은 이제 이참에 이 공식 보면서 잘 암기해두시면 좋아요. 표환, 동반, 추론. 순수한 우리 학원에서 만든 자체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입에서 다 잘 붙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표환, 동반, 추론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 공식이 의미한 바가 뭔지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그러한 가게들이 일렉트로닉이죠. 전기적인이라는 뜻인데,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충고, 전기적 충고가 뭐예요? 전기적 장치를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단어를 붙여서 자연스러운 걸 고르는 방법을 우리가 표현의 완성, 표환, 동반, 추론, 표현의 완성 기법이라고 합니다.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거. 그들이 to protect죠. 자신들의 이제 merchandising,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옷 같은 거, 옷이나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서점 같은데 큰 대형 서점들. 그래서 이제 전자장치를 사용하는데 이 전자장치 중에서 이러한 전자장치와 뭐 이렇게 전자 디텍션, 이제 감지 장치겠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which feature에서 이 중에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여러분 전자 감지 시스템이죠. 얘가 뭐냐면은 which feature electronic tag, 전자 태그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 태그 알죠, 여러분?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전자 감지 시스템. 근데 마치 이게 뭐처럼 보냐면 평범한 판매하는 꼬리표 같이 보이는 그러한 전자 태그이죠. 이렇게 이것이 얘를 이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평범한 판매 꼬리표처럼 보이는 전자 태그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 감지 시스템이 이 중에서도 얘가 아마 was found to be very effective,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자, 문제를 풀 때요, problem and solution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와 해결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제품들을 도난당하니까 해결책으로서 전자 태그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는 글이죠. 이 글의 특징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해결한다라고 할 때는 이 솔루션에 특히 이렇게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부정사가 문두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problem and solution 패턴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솔루션입니다, 물론. 근데 그것은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다. impose란 말은 세금 따위를 부과하다 뜻이고요. pose란 말은 이제 놓다 두다, 영어로 put, put이란 말이죠. 자, 오랜만에 어원 한번 볼까요? pose, pawn, 놓다 두다. expose, 바깥쪽에 두다, 노출시키다 뜻이죠. impose, 안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다 뜻입니다. 자, dispose도 있어요. 놔버리다. 놓아버리다. This is away거든요. 놓아버리다, 배치하다. 또 버려버리다 말도 있죠. 밖으로 던져버리다, put away니까 처분하다 뜻도 있어요. compose도 있고요. 하여튼 pose 자체가 원래 그래서 놓다 두다, put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pose a problem 또는 수거예요, 수거.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칸이 자. pose a problem 하면 문제를 제기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다. pose a problem. 또는 다른 거 한번 응용해봐. pose a threat. 위협을 제기하다. 위협을 제기하다. 그래서 pose a problem. 이것도 표현의 완성으로 풀었다고 볼 수 있죠. 한 가지 문제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다시 problem and solution 기법인 줄 알았더니 다시 또 problem이 생겼네요. 이 shoplifters죠. 이런 그 꼬리꾼들, 도둑놈들을 법정에 데리고 가는 것이 매번 시간과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게 주인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경찰에 연락해야 되고 변호사를 또 고용해야 되고 hiring인데 renting 뭐 웅진 코에인가요?
변호사를 렌트하게. 그래서 hiring이죠. 이것도 역시 표현의 완성으로 푼 겁니다. 표현의 완성이 오늘 셋 다네요. 희한하네. 어휘 문제가 다 표현의 완성입니다. 셋 다. 표한, 동반, 추론해서 나머지를 다 가르쳐 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표현의 완성이 잔뜩 있네요. 자, 그 다음에요. 됐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 솔루션이 보통 부정사로 문 뒤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턴을 취한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문 뒤에 부정사 등장한다. 아, 프로블렘 솔루션 문제구나.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죠. 자꾸 이제 귀찮아지는 거,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이 전자태그의 기능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from a trap to catch a thief, 도둑을 잡기 위한 함정에서 to a warning sign이죠. 경고 신호로 바뀐 거예요. 아예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CCTV 작동 중이라는 스티커를 여기 막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아예 도둑질 하지 마라. 귀찮다. 그래서 그 태그의 기능 자체가 디자인되죠. 그 샤퍼들이 어떻게 하도록 해서 빈칸 추론 문제인데, 얘들아 프로블렘 앤 솔루션이 있으면 솔루션이 빈칸에 들어가지 않겠니? 당연히 그렇지? 핵심어가 들어가겠죠. 그 솔루션이 뭐예요? 워닝 사인이죠. 워닝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워닝 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잘 보이겠죠. 그래서 137번에 틀리면 보통 학생들이 몇 번을 많이 고르냐면, 틀리면 학생들이 보통 2번을 골라요. 식별되도록 그 정도 갖고 약하죠. 바로 catch eye, catch on이라는 프로도 있는데요. catch on. 눈에 잘 띄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죠. 그렇게 고안될 수밖에 없다. 전자태그가 작동 중입니다라고 눈에 잘 보게 만드는 거죠. 기능적인 측면보다 그냥 경고적인 의미로. 자, 136은 저절로 풀렸죠. 136번 5번, 137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8번입니다. 138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뭐냐 이거죠. 자, 무관한 문장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죠? 3번에 이게 이제 원래 문제죠. 그리고 1번, 2번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내신용으로 문제를 더 추가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3번 문제가 기본 문제죠. 무관한 문장 고르기죠.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자, 일단은 자, 거기서 일단은 문제 오류가 좀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밑줄 인터랙트 있죠? 여기서 S를 빼버리겠습니다. 이걸 좀 빼버려서 일부러 틀리게 좀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 여기 두 개가 맞아요. 그 개수가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은 어법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앉아있다 할 때 우리가 be seated 쓰죠. SIT, 앉다, SIT, sit도 있고요. sit도 있고요. 그 다음에 be seated 이러면 또 앉다 뜻이죠. 원래 이제 SEAT, sit은 좌석이라는 말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앉히다라는 말도 있죠. 누구를 앉히다. 목적어 앞으로 나가서 수동을 만들어주면 앉히다의 수동이면 다시 또 앉다가 되니까 be seated 앉다죠. 어떤 사람이 이제 behind their desk 뒤에 앉아 있다란 말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뭐 상당히 그것은 위협적이다, shocking하다, intimidating이라는 좋은 단어인데 이거 요즘 뭐 이거 이런 정도 하면 거의 주석 주겠죠. 아주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intimidate, 위협적이다, shocking하다 그 상황은 ing 맞아요. ing. 근데 일단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지면 remove 제거하다, 뭘 장애물을 이 뒤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나가버린 거죠. 장애물로. 목적어 앞으로 나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요? 수동이라고요. 그러니까 has removed가 아니라 has been removed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상황은 상당히 덜 위협적이 된다. 장애물이 있을 때보다 장애물이 없을 때가 덜 위협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as if that speaker가 마치 works 집행 동사 and interacts 동사. 그럼 두 개 틀린 게 나오지요. 여기 2번에 이 부분하고 여기 interact 여기를 바로 고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글의 밑줄친 부분의 해석과 일치하도록 아래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법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영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 누군가와 식탁 맞은편에 앉는 것은 내가 이제 영작할 때 항상 기본적인 걸 얘기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일단 주어 동사를 체크해. 주어 동사. 이게 주어죠. 그렇죠? 이것은 뭐 친밀하지 뭐만큼 친밀하지 않다. 여기 동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주어 동사를 찾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왜 냈는지 왜 냈는지 분명히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건 이제 말고 비교급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내려고 한 거예요. not as one급 as죠. 또 not so as라고 쓰기도 하고요. not so as, not as one급 as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은 서로 일치시켜야 하니까 이 앞쪽에 이제 이렇게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the someone 누군가로부터 맞은편에 앉는 것은 이게 이제 주어일 거 아니에요. 누군가부터 맞은편에 앉는 것은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대문자로 서면 문장을 써야죠. 앉는 것은 비동사 is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사 넣기 전에 넣을 수 있는 거 넣어보죠. 여기도 사실 시작이 뭐로 돼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도 ing로 시작해서 그래야 양쪽의 비교 대상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sitting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sitting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앉는 것만큼 친밀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is가 되겠죠. 그것은 is 이상하다 템플렀으니까 is not as 친밀한이 영어로 뭐예요? 친밀한 안 썼네. 그러네 없네요. 자 친밀한 intimate이죠. intimate.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 맞은편에 앉는 것은 is not as intimate as 옆에 앉는 것만큼 그렇게 친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죠. Sitting next to 테이블에서 그 사람과 옆에 나란히 앉는 것만큼 테이블에서 그 사람 that person이죠. 테이블에서 at the table이죠. 그래서 그냥 써주면 되겠는데요. 됐네요. 자, sitting across the table from someone 누구로부터 맞은편에 앉는 것은 is not as intimate as sitting next to that person. 테이블에서 그 옆에 앉는 것만큼 친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밀하려면 옆으로 앉으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스는 다 해놨고요. 이 내신이 이게 좀 지저분합니다. 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문법에 치중해야 되니까 문법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문법에 치중하게 되네요.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 이제 독해에 좀 치중합시다. 아 힘들어 연장.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풀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옛날식 스타일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되지 않은 걸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동건, 장동호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 패턴이죠. 여기가 좀 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7차 순호 스타일인데 다 장동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푸느냐? 연결고리인 연결사 즉 연지관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 문장을 따져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연결사가 보니까 그러므로 therefore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없이 이물질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원인이 앞에 있고 이게 이제 무관한 문장이죠. 그러면 that person 대명사입니다. 지시요. that person. 그럼 그 앞에 그 사람을 받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이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she나 뭐 여자 이름. 여자 이름 아니겠구나. that person이니까 뭐 앞에 복수형 뭐 사람들 people. 그럼 that person 하면 안 맞잖아요. 이물질이죠.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면 한번 봅시다. 자, it has been proven 입증됐어요. time and again. 그래서 매번 physical barrier 이 어떤 물리적인 기본적인 장애물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앞에 벽을 쌓아놓고 이러면요, 이거는 mental barrier죠. 정신적인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뭐 각방 써 이런 거든가 아니면 여러분 옆에 친구한테 책을 막 쌓아서 이쪽 보지 마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애물을 만들면 정신적으로 실제로도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어떤 방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이 that person이 is seated behind that 책상 뒤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살짝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Then 그러니까 면접 보는 분위기 같은 거죠. That person gets up from his desk. 그 사람이 책상 밖으로 탁 나와서 and comes and sits next to you. 당신 옆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위협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면접 당하는 입장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면접관 상대방이 책상 너머에 앉아 있으면 나와서 앞에 이렇게 소파에 같이 앉아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은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지면 그 상황은 상당히 덜 위협적으로 된다 이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위협적이다와 덜 위협적이다 이렇게 사실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AAABA 타입을 해볼까요? 장애물이란 단어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1번에서는 장애물이 뭐가 되냐면 책상이 장애물이죠. 주어진 문장에서는 physical barrier죠. 그리고 여러분 2번에서는 그 책상이 또 barrier죠. 이렇게 좀 복잡해 보니까 이렇게 좀 칸을 이용해서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If you listen to speaker who stand behind a podium, podium이 연단이죠. 연단 뒤에 서 있는 연설자를 말을 당시 듣는다면, 그래서 포디움이 바로 또 여러분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듣는다면, 그러면 it does not feel the same. 똑같진 않아요. 뭐 마치 그 사람이 실제 걸어 나와서 청중들하고 직접 이렇게 뭐 방송국 같은 방청객 쪽으로 막 나와서 막 얘기한다든가, 노래할 때 가수들이 막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막 팬들한테 막 악수를 앞에 줄 뭐 이런 느낌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또 이렇게 AAA가 다 담고 있는 거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speakers who tells jokes죠. That do not evoke laughter from the audienc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중들로부터 웃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썰렁한 유머를 하는 그러한 연사는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전혀 딴 얘기죠. 장애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장애물입니까? 아까 영작에도 보면 그 테이블이란 말이 장애물이죠. 테이블이. 그러니까 1, 2, 3, 5에 뭐 장애물이 하나씩 다 들어있고요. 4번엔 장애물이 없죠. 더더군다나 연지관대로 봐서 앞뒤관계 따져보는 우리 7차 수능 방식으로 풀어보면 연지관대로 아까 게다가 더 여기 additional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가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것에 대한 4번이 부가적인 의미인가를 보면 그렇지 않죠. 이 3번 오히려 3번이 이물지라고 느껴질 정도죠. 그 얘기는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139번입니다. 이건 연결사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문제는 더 없네요. 깔끔하게 수능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연결사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계를 이렇게 연결사의 관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뭐 즉 다시 말해서 뭐 그러나 계열들 여러분 있죠? 그러므로 계열들. 그다음에 이제 포함되는 예시 개념들, 게다가 계열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The goal of an economic theory죠. 그래서 이 경제학 이론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뭐냐면 경제 이벤트가 경제적인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이벤트가 그 경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래서 그 결과 the effect of these choices 이렇게 선택한 결과가 특정 시장이나 아니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의 목표 자체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그 선택이 결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려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거죠. 그렇죠? Does this mean that economists try to predict the behavior of particular consumers or producer? 그러면 과연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특정 소비자나 생산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측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경제학자들이 존재하는 목표가 뭐예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산자들의 행동을 소비자들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경제학자들이 존재할까요? 이런 말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개성이라는 게 있어서 예측 불허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의 목표가 과연 예측이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주제가 이제 이렇게 쫙 정해놓고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정해놔요.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영어가 필요한 건 아닌데 딴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또 A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영어가 짱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A, B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국 A로 끝난다는 거죠. 이런 글들의 특징 결국은 A로 끝난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경제학자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 그러면 경제학들이 존재하는 이유냐? 그렇지 않다. 개인의 행동은 굉장히 독특하다. 하지만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결국 주제죠. 경제학의 목표는 뭐예요?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측하려고. 자,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 수없이 많은 개인들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학자들 난처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일단 또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상대방하고 cancel out, 상쇄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값은. 자, 예를 들어서 if죠. 맨날 강조 if나 when, 예시죠. 예시. 햄버거 숍들이 값을 내리면 예시죠. 뭐 볼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쭉 가고요. 이제 B번 갑니다. B번 갑시다. The random actions of individual.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러한 무작위의 행동은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임의의 그런 행동은 tend to upset, 상쇄시키다는 뜻이에요. 서로 상쇄가 됩니다. 튀는 놈들은 상쇄돼서 그래서 평균적인 행동, 집단의 평균적인 행동은 충분히 경제학자들이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맨날 이제 기업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보면은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기업에서는 또는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주식 같으면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피보나치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 보면 절반값 정도 조정이 되고 다시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반등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동에 어떤 평균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 그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대략 뭐 하는 경향이냐면 어떤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치즈버거 얘기 위에 했던 그 얘기죠. 자, 값을 내렸을 때 햄버거 가게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개인의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 또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가 여기 있으니까 위하고 아래 내용이 지금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요약해서 말하자면도 될 수 있고요. 따라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아니죠. 대략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1, 2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이건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